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민호가 죽었어. 25년 전 저는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한 여자를 쫓아냈습니다. 이거 받고 꺼져.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수표를 던지며 모욕했죠. 그런데 25년 후 신입사원 면접장에서 한 이력서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아버지 이민호 사망. 설마 이 아이가 제가 쫓아낸 그 여자가 품고 있던 비밀. 그것은 제 손녀였습니다. 대체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이진수, 올해 70입니다. 진수그룹 회장으로 50년을 살아왔죠. 회장님, 오늘 신입사원 최종 면접입니다. 비서 강태석이 일정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알았네. 준비해. 평소엔 인사팀에 맡기지만 올해는 제가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거든요. 제대로 된 인재를 뽑아야 해. 면접장에 들어섰습니다. 20명의 지원자들이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편하게 계십시오. 하지만 누구 하나 편해 보이지 않더군요. 한 명씩 불러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본인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들. 50년 넘게 들어온 말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5번째 지원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지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밝고 또렷한 목소리, 깔끔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이력서를 펼쳤습니다. 이름 박지은, 나이 25세,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그리고 그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민호 사망. 손이 떨렸습니다. 이민호? 그 이름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제 외아들 이름이 이민호였습니다.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원자 아버지 성함이 이민호라고.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원자가 잠시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25년 전입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25년 전, 우리 민호도 25년 전에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2이었습니다. 이력서를 쥔 제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도 32에 죽었습니다. 25년 전에. 설마. 실례지만 아버지 분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지원자가 조금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잘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셔서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죽었다고? 25살. 25년 전이면 임신 중이었다는 말인가?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지금도 식당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머니 성함은 박수진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됐습니다. 박수진. 25년 전 제 아들이 사귀던 여자. 제가 반대했던 그 여자. 장례식장에서 쫓아낸 그 여자. 그 여자가 임신했었다고? 면접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강비서, 나 좀 따라오게. 저는 면접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오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태석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비서, 저 지원자,
네. 박지은이라는 지원자. 신원조사를 해. 신원조사요? 응.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 출생 기록. 모든 걸 조사해.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민호 딸일 수도 있어. 강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련님의 따님이라고요?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모든 게 일치해.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민호야. 25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온 날.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 결혼? 네. 사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인데? 박수진이라고. 저보다 10살 많습니다. 뭐, 10살이나 많아. 저는 화를 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아버지, 그 여자가 내 돈 노린 거야. 정신 차려. 아버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 결혼은 안 돼. 아버지, 그 여자랑 결혼하면 인연 끊는다. 내 아들 아니야.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장님, 도련님이 교통사고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영안실에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박수진, 상복을 입고 눈이 퉁퉁 붓도록 운 채로 회장님, 저는 그녀를 보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민호가 죽었어. 회장님, 제 말 좀. 나가. 당장 나가. 사실은. 뭐가 사실이야. 돈 받으러 왔어.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수표를 끊어 그녀에게 던졌습니다. 이거 받고 꺼져.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수표를 보지도 않고 울면서 나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7년. 저는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후회했습니다. 내가 반대만 하지 않았어도.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했었다고? 제 손주를 베고 있었다고? 그래서 내 말을 들으려 했구나. 사실은 이라고 말하려 했구나. 하지만 저는 그녀를 쫓아냈습니다. 돈을 던지며 모욕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석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급하게 조사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지은, 생년월일 2000년 3월 15일, 출생지 서울시 관악구, 부 이민호, 1973년에서 2018년, 모 박수진, 1976년. 확인됐습니다. 제 손녀였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강태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아이를 만나야 해. 어떻게요? 하지만 어떻게? 25년 전 제가 그 아이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저는 손녀를 마주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태석이 가져온 조사보고서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박지은 상세 신원조사, 모 박수진 1976년생, 49세, 현 직업 식당 주방, 거주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이혼 경력 없음, 자녀, 박지은, 반지하, 주방 보조, 25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웠다는 말입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 살았구나. 보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박수진 재정 상황. 2018년 출산 후 병원비 대출, 생활비 대출, 총 누적 부채 5억 원 이자. 2025년 현재 5억. 혼자서 25년 동안 다 갚았다고?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대체 얼마나 고생했을까? 박지은 성장 과정, 외할머니 집에서 모친 하루 두 개에서 3개 일자리, 학비 장학금 학자금, 현재 학자금 대출 잔액, 책상 위에 보고서를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간 후 박수진이 혼자 조문소에 나타났습니다. 상복을 입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하얀 국화 한 송이. 회장님, 저예요. 저는 빈소 앞에 앉아 있다가 그녀를 봤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와? 죄송합니다. 민호 오빠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서. 오빠? 감히 내 아들을 오빠라고 불러?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민호 오빠를 정말 사랑했다고? 돈이 아니라.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사실은 뭐야? 무슨 변명을 하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민호가 죽었어. 회장님, 그게 아니라 내 아들이 당신 같은 여자만 안 만났어도. 회장님, 저 지금. 닥쳐.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수표책을 꺼내 1억을 끊었습니다. 이거 받고 꺼져. 수표를 그녀 발밑에 던졌습니다.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그녀는 수표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럼 뭐가 필요한데? 말해봐. 그녀가 입을 열려는 순간 제가 먼저 소리쳤습니다. 경비들이 달려왔습니다. 이 여자 내보내. 회장님, 제발 제 말 좀. 끌어내. 경비들이 그녀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저 임신했어요. 하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도 무시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돈 뜯어내려고. 진짜예요. 민호 오빠 아기예요. 말도 안 돼. 증거라도 있어. 그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비들이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회장님, 제발. 그녀의 목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빈소에 앉았습니다. 임신? 말도 안 돼. 돈 뜯으려는 수작이야.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강태석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을 리가 있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강비서. 네, 회장님. 박수진. 그 사람 지금 어디 사나? 강태석이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봉천동 반지하입니다. 좌표 여기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차 준비해. 어디 가시려고요? 그 집에 가야지. 회장님께서 직접이요. 응, 직접 가야 해. 강태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25년 전 일을 박수진 씨가 기억하고 계실 텐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나한테 얼마나 화가 났을지도 알아. 그런데도 가시렵니까? 가야지. 무릎이라도 꿇고 용서를 빌어야지. 회장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잘못했다. 내 여자를 의심했어. 내 아이를 내쫓았어.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일어나 양복을 입었습니다. 회장님, 차 준비됐습니다. 강태석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가 아닌 평범한 승용차였습니다. 눈에 띄면 안 되니까 일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잘했네. 봉천동까지는 40분이 걸렸습니다. 차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저기입니다. 강태석이 가리킨 곳은 낡은 빌라였습니다. 반지하 입구로 내려가는 계단이 보였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어떻게 사과하지? 문이 열렸습니다. 피곤한 얼굴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25년 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수진이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다른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정말 미안합니다. 그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왜? 지은이, 우리 손녀 지은이를 알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을 했더군요. 25년 전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당신을 쫓아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녀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재벌가 손녀라는 것도.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할 수 있었겠어요? 25년 전 그날을 생각하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한테는 아버지가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내가 죽은 사람 취급을 받고 있구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회장님. 그녀가 손을 모았습니다. 지은이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지은이가 알면 얼마나 힘들어할지 아세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예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그냥 먼 발치에서만 봐주세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손녀를 만나야 합니다. 정체를 밝히지 않더라도 곁에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정말요? 네. 대신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지은이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네. 회사에서 제가 멘토가 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네. 그것만 허락해 주십시오. 그녀가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저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강태석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셨습니까? 지은이 곁에 있을 수 있게 됐네. 하지만 정체는 밝히지 못하시는 거군요. 응. 일단은. 하지만 언젠가는 말해야지. 내가 할아버지라고.
내가 너를 지키고 싶다고.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내 딸을 지킬게. 이번엔 제대로 할게. 일주일 후 합격자 발표가 났습니다. 저는 인사팀장을 불렀습니다. 박지은, 합격 처리했나? 네, 회장님. 상위 5%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 잘했네. 실력으로 합격한 거야. 내가 밀어준 게 아니야. 저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사팀장. 네, 회장님.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내가 직접 참석하겠네. 인사팀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그건 이례적인 일인데요. 올해는 특별히 신경 쓰고 싶네. 준비해. 알겠습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날.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석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오늘 넥타이를 3번이나 바꾸셨습니다. 그래. 혹시 긴장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돼. 내가 뭘 긴장해.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손녀를 보는 거야.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하는 거야. 오리엔테이션 룸으로 향했습니다. 50명의 신입사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입장하십니다. 저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으로 신입사원들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두 번째 줄 가운데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 박지은, 제 손녀.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민호 딸. 지은이는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할아버지인 줄도 모르고. 앉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을 진수그룹의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계속 지은이를 보게 됐습니다. 민호를 닮았어. 눈매가 특히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이 회사의 미래입니다. 지은이가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특히 너를. 연설이 끝났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질문 시간을 갖겠습니다. 몇몇 손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지은이를 지목했습니다. 네, 거기 두 번째 줄 가운데 분. 지은이가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저요? 네, 질문하시죠.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직원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지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직원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를 했습니다. 가족을 소중히.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습니다. 신입사원들이 일어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태석에게 말했습니다. 박지은을 따로 불러. 지금요? 응. 5분 후 지은이가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네, 앉으세요.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민호도 저렇게 긴장하곤 했지. 긴장하지 마세요. 네. 하지만 더 긴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박지은 씨, 이력서를 다시 봤습니다. 네. 대학 성적이 우수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장학금도 받았다고? 네. 4년 전액 장학금이었습니다. 혼자 공부하며 그렇게 했구나. 대단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웠을 텐데. 지은이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셔서. 아버지는? 제가 물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지은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에요. 많이 힘들었겠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으니까요. 지은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말할 때는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수진이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당연하지. 25년 동안 혼자 키웠는데. 박지은 씨. 네, 회장님. 제가 당신의 멘토가 되고 싶습니다. 지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멘토요? 네. 제가 직접 가르치고 싶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이상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영광인데. 지은이가 당황해 했습니다. 제가 뭘 잘해서 당신의 이력서를 보고 결정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열정과 성실함이 보였거든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은이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제 사무실로 오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은이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봤어. 제대로 봤어. 민호 딸을, 우리 손녀를. 강태석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멘토링이라니. 좋은 방법이십니다. 정체를 밝히지 않고 곁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하지만 언젠가는 말씀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 하지만 아직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저 아이가 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지. 첫 멘토링 날. 저는 30분 일찍 준비했습니다. 책상을 정리하고 의자를 닦고 차까지 준비했습니다. 강태석이 웃었습니다. 회장님, 손녀 오신다고 그렇게 설레십니까? 설레는 게 아니야. 하지만 손은 계속 뭔가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은이가 들어왔습니다. 노트와 펜을 들고. 회장님, 박지은입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지은이가 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차 한잔 하시죠.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차를 마셨습니다. 맛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우린 겁니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가끔 이렇게 차를 우리곤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민호도 이 차를 좋아했지. 내가 좋아할 것 같았어. 박지은 씨, 회사 생활은 어떻습니까? 재미있습니다. 배울 게 정말 많네요. 지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열정이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는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일, 업무 자세, 인생관에 대해. 지은이는 똑똑했습니다. 질문도 예리했고 이해도 빨랐습니다. 민호를 닮았어. 아니, 어쩌면 더 뛰어날지도. 시간이 금방 갔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네, 회장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지은이가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네. 왜? 저를 선택하신 건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다른 신입사원들도 다 우수한데 저는 특별할 게 없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에게서 제 아들이 보였습니다. 지은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께 아드님이 있었습니다. 7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아, 당신과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눈빛이 비슷합니다. 지은이가 뭉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삼켰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보니 더 각별하게 느껴졌나 봅니다.
지은이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의 아드님도 분명 훌륭한 분이셨을 거예요. 훌륭했지. 너무나 훌륭했어. 내 아버지는 말이야.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봅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민호야, 내 딸 정말 잘 컸어. 수진이가 잘 키웠어. 내가 망친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자라줘서 고마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저는 지은이와 멘토링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이 제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주 프로젝트 결과입니다. 지은이가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찬찬히 읽었습니다. 잘했습니다. 분석이 정확하네요.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민호야, 내 딸이 정말 잘하고 있어. 그날도 멘토링이 끝나고 지은이가 나갔습니다. 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습니다. 삼촌,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제 조카 이제이 47세였습니다. 노크는 왜 안 하나? 급한 일이라서요. 제이는 제 책상 앞에 섰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방금 나간 여자. 누굽니까?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신입사원인데 왜? 삼촌께서 신입사원을 매주 직접 만나신다고요? 제이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멘토링이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이상하네요. 50년 회사 생활에서 한 번도 안 하셨는데. 저는 제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일에 왜 관심이 많나?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제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혹시 저 여자가 특별한 사람입니까? 특별하지 않네. 그냥 우수한 신입사원일 뿐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이가 나갔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기 전에 돌아봤습니다. 참, 삼촌. 후계자 문제는 언제쯤 결정하실 겁니까? 역시 그거였구나. 서두르지 않네. 하지만 삼촌 연세도 있으시고 내가 아직 정정하네. 물론입니다. 하지만 주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게. 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례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강태석을 불렀습니다. 강비서. 네, 회장님. 제이 요즘 어떻게 지내나? 상무님 말씀이십니까? 응. 강태석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최근 3개월간 해외 출장이 잦았습니다. 해외 출장? 네.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 업무상 필요한 출장이었나?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강태석이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한가? 출장 보고서가 너무 간략합니다. 구체적 내용이 없어요. 수상하군. 제이 움직임을 주시하게. 조용히. 알겠습니다. 그날 밤, 제이는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지은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회사 사원증 사진이었습니다. 박지은. 제이가 사진을 응시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지은이의 인사 기록을 열었습니다. 부 이민호 사망. 이민호? 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민호 형님? 제이는 급히 더 많은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출생연도, 사망일자,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이게
민호 형님 딸이라고 제이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저렇게 신경 쓰는 거였군. 손녀였어. 손녀. 제이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안 되지. 이건 안 돼. 제이는 15년 동안 후계자를 노려왔습니다. 민호가 죽은 후 25년. 자신이 유일한 후계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녀가 나타났습니다. 삼촌이 저 여자를 후계자로 만들 생각이야? 절대 안 돼. 절대로. 제이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나야. 일 하나 맡기겠어. 박지은이라는 여자 알지? 신입사원. 그 여자 약점을 찾아. 뭐든 좋아. 돈은 걱정 마.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이는 지은이 사진을 찢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너는 사라져야 해. 2주 후 지은이가 평소처럼 멘토링에 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오셨군요. 앉으세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지은이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말해보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은이가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소문? 제가 회장님과 특별한 관계라는. 제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다들 수군거려요.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회장님 명예에 누가 될까봐.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소문일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멘토링을 하는 이유는 당신이 우수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이지시군. 그날 저녁, 저는 제이를 불렀습니다. 삼촌, 부르셨습니까? 앉게. 제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책상에 기댄 채 제이를 내려다봤습니다. 제이? 네, 삼촌. 회사에 이상한 소문 들었나? 제이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태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문 말씀이십니까? 박지은에 대한 소문. 그거요. 저도 들었습니다. 제이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참 안 됐죠. 멘토링 받는 것뿐인데 누가 퍼뜨린 건지 아나? 글쎄요. 회사가 크다 보니 소문이 도는 건 어쩔 수 없죠. 저는 제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제이, 내가 경고하네. 네. 박지은에게 손대지 마. 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 걸세.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 아이는 건드리면 안 돼. 삼촌, 대체 그 여자가 뭐길래? 그건 자네가 알 필요 없네. 제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삼촌께서 그렇게까지 감싸시면 사람들이 더 의심합니다. 의심하든 말든 상관없네. 내 말 알아들었나? 알겠습니다. 제이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태석이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제이놈이 뭔가 꾸미고 있어.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주변도 조심하게. 제이가 노릴 거야. 알겠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제이, 내가 뭘 계획하든 내 손녀는 절대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제이는 비밀 계좌를 열었습니다. 회사 자금 50억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지은이 이름으로 남겼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며 제이가 웃었습니다. 삼촌, 미안하지만 이건 내 자리야. 손녀가 어쨌든
범죄자는 후계자가 될 수 없지. 화면에는 지은이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가 떠 있었습니다. 50억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제이는 프린트 버튼을 눌렀습니다. 증거 서류가 인쇄됐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끝나. 일주일 후 평범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태석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왜 그러나? 큰일 났습니다. 강태석이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사내 공지가 떠 있었습니다. 긴급 공지. 재무팀 내부 감사 실시. 회사 자금 50억 원 횡령 혐의 조사 중.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50억? 언제 일어난 일인가? 지난 3개월간 조금씩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누구 소행인가? 강태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증거가 박지은 씨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지은이가 무슨 돈을 횡령해. 저도 믿을 수 없습니다만. 증거가. 강태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해외 계좌 거래네요. 계좌 소유주 박지은. 입금액 50억 원.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하지만 계좌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박지은 씨 명의로요. 누가 만들었겠지. 제이야. 제이 짓이야. 저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회장님. 지금 지은이는 어디 있나? 인사팀에서 조사받고 있습니다. 뭐? 저는 달려나갔습니다. 인사팀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은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인사팀장과 감사팀장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들이 놀라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왜 지은 씨를 조사하는 겁니까? 감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증거가 명확합니다. 증거? 무슨 증거? 박지은 씨 명의의 해외 계좌에 50억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는 박지은 씨 컴퓨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런 계좌 만든 적도 없고 50억이 뭔지도. 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감사팀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은이 업무용 컴퓨터 로그 기록. 2025년 10월 15일 23시 47분. 해외 송금 실행. 계좌 박지은. 금액 10억 원. 같은 방식으로 5번. 총 50억? 저 그날 밤엔 집에 있었어요.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컴퓨터는 회사에 두고 갔고요. 하지만 당신 아이디로 로그인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가 알았나 봐요. 박지은 씨 변명은 나중에 하시죠. 감사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잠깐.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섣불리 경찰에 신고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회장님, 50억이. 내가 조사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요? 네.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인사팀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이건 명백한 횡령 사건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증거 없이 직원을 범죄자 취급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지은 씨, 일단 집으로 가십시오. 회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지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은이가 무너졌습니다. 회장님, 저 정말 안 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돈도 만져본 적 없는데
50억이라니. 저는 지은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습니다. 회장님, 당신이 그럴 사람이 아니란 걸 압니다. 지은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민호야, 내 딸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집에 가서 쉬십시오.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네, 약속합니다. 지은이가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저는 강태석을 불렀습니다. 강비서, 네, 회장님. 제의를 당장 불러. 알겠습니다. 30분 후, 제의가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삼촌, 부르셨습니까?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안께,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제의를 노려봤습니다. 자네가 했지? 네. 무슨 말씀을? 박지은 계좌에 50억 넣은 거 자네 짓이지? 제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었습니다. 삼촌,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을? 근거? 내가 자네를 50년 봤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네가 지은이를 제거하려는 거 다 알아. 제거요? 왜 제가 신입사원을 제거합니까? 그 아이가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제이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역시 아시는군요. 그래, 안다. 민호 형님의 딸이죠. 그래서 없애려는 건가? 후계자 자리 때문에? 제이가 일어났습니다. 삼촌, 저는 15년을 기다렸습니다. 민호 형님이 돌아가신 후 제가 유일한 후계자라고 생각했어요. 자네는 자격이 없네. 자격이요? 제이가 비웃었습니다. 손녀라고 해서 자격이 있습니까? 지은이는 정직합니다. 자네와 달리 정직하다고요? 50억 횡령한 사람이 자네가 조작한 거잖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제이가 문으로 향했습니다. 삼촌, 경찰이 조사하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제이, 실례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회장님, 강태석이 들어왔습니다. CCTV를 다 확인했습니다. 뭐가 나왔나? 10월 15일 밤 11시 47분. 강태석이 태블릿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에 누군가 회사 건물에 들어오는 모습. 어두워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씨 자리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는군. 네. 고의로 각도를 피한 것 같습니다. 체형은 남성입니다. 키는 175cm 정도. 제2의 키가 177cm였습니다. 이것만으론 부족해.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강태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인가? 방금 감사팀에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뭐? 이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내가 일주일 달라고 했잖아. 감사팀장이 이사회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사회? 누가? 이재희 상무님이. 제희?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어머니 박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회장님, 지금 경찰이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 지은이를 데려간대요. 뭐라고요? 회장님, 제발 우리 딸 좀 구해주세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갑니다. 저는 달려나갔습니다. 봉천동 반지하.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지은이가 수갑을 찬 채 경찰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잠깐, 저는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돌아봤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는 진수그룹 회장 이진수입니다. 아, 회장님. 하지만 저희는 영장을 받고 왔습니다.
영장을 경찰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긴급 체포 영장. 혐의 업무상 횡령 50억 원. 지은이가 차 안에서 저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경찰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요. 우리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에요. 부인, 진정하세요. 제발, 제발이요. 경찰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수진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우리 딸 좀. 저는 수진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회장님,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회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또 내 딸을 지키지 못했어.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야.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저는 매일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완벽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외 계좌는 실제로 박지은 씨 명의입니다. 조작된 거라니까요. 증명이 어렵습니다. 은행 기록도 완벽하고 컴퓨터 로그도 명확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이가 철저하게 준비한 거야. 그래도 변호해야 합니다. 돈은 얼마든지 쓰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변호사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또 실패했어. 강태석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면회 시간입니다. 지은이를 만나러 갑니까? 아니, 박수진 씨가 만나러 오셨습니다. 수진이 회장실에 들어왔습니다. 7일 만에 본 그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머리는 산발이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체중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떨리는 목소리. 앉으십시오. 수진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밥을 안 먹는데요. 면회 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제 딸은 평생 거짓말 한 번 안 한 아이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 동안 악착같이 키웠어요. 빚 갚으면서도 지은이만큼은 제대로 키우려고. 대학도 보내고 좋은 회사도 들어가고 이제 잘 될 줄 알았는데. 수진 씨, 회장님, 제 딸 좀 구해주세요. 수진이 제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저는 얼른 그녀를 일으켰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세요. 제가 뭘 해도 안 되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꼭 구해내겠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수진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봉투였습니다. 이거 민호 씨가 25년 전에 쓴 편지예요. 편지요? 사고 나기 하루 전에 저한테 준 편지. 수진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때는 못 읽었어요. 너무 슬퍼서. 근데 어제 처음 열어봤어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민호의 글씨였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버지를 설득하고 돌아왔을 거야. 아버지는 무섭고 완고한 분이시지만 결국엔 날 이해해 주실 거라 믿어. 왜냐하면 아버지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버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사셨어. 엄마가 일찍 돌아가신 후 나 하나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겠어. 그래서 나한테 더 엄하신 거야. 내가 실패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지. 근데 난 이제 알았어. 진짜 성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라는 걸. 너와 우리 아이와 함께 사는 게 내 꿈이야. 아버지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그리고 우리 아이를 보시면 웃으실 거야.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수진아, 사랑해. 우리 아기도 사랑해. 민호.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야, 내가 날 그렇게 생각했구나. 민호 씨는 회장님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사랑했어요. 끝까지. 저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편지를 25년 동안 열어보지도 않았어요. 수진이 자책했습니다. 회장님만 원망했어요. 다 회장님 잘못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합니다. 제 잘못이 맞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25년 전 장례식 날, 저 임신한 거 말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회장님이 화내시길래 겁이 났어요. 제가 미안합니다. 그래서 혼자 키웠어요. 지은이한테도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했고, 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어요. 지은이가 이렇게 제 잘못입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수진 씨, 약속합니다. 제가 지은이를 꼭 구해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방법을 찾겠습니다. 반드시. 수진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민호의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분이야. 민호야, 내가 믿은 그 아버지가 되고 싶구나. 하지만 지금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날 밤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속보 진수그룹 신입사원 50억 횡령 혐의 구속. 회장 측근이었던 20대 여성 충격. 입사 3개월 만에 50억 빼돌려. 기사마다 지은이 사진이 도배됐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석이었습니다. 회장님, CCTV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뭐가 나왔나? 10월 15일 밤 건물에 들어온 사람. 키, 체형, 걸음걸이. 모두 이재의 상무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얼굴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렸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안 됩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역시 제이야. 내 짓이야. 다른 증거는 없나? 계속 찾고 있습니다만 강태석의 목소리가 침울했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회장님. 내일 검찰 송치입니다. 내일? 네. 그럼 정식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내일까지 하루밖에 없어.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구치소로 가게. 네, 회장님. 구치소.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30분 후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지은이와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 씨. 지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회장님, 죄송해요. 왜 사과를 합니까? 제 때문에 회사 망신시키고 회장님한테도 패 끼치고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증거가 다 저를 가리키잖아요. 지은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했나 싶기도 하고 안 했습니다. 당신은 안 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압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지은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제 아버지요? 네. 이민호 씨, 정직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우리 아버지를 아세요? 말해야 하나? 지금 말해야 하나?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분의 딸이 당신처럼 정직하지 않을 리 없습니다.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회장님,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지은이를 데려갔습니다. 저는 유리 너머로 사라지는 지은이를 봤습니다. 민호야, 내 딸을 저렇게 만든 게 다 내 책임이야.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회장실은 어두웠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지은이를 구할 수 있지? 무력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는데도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불이 켜졌습니다. 제이였습니다. 삼촌, 아직도 일하십니까? 냉소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자네, 무슨 일인가? 그냥 삼촌 얼굴 보러 왔습니다. 제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손녀 면회는? 너무하지 않나, 제이? 너무하다고요? 제이가 웃었습니다. 제가 뭘 어쨌는데요? 박지은 씨를 이렇게 만든 게 자네잖나?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삼촌, 제가 왜 이러는지 아십니까? 15년입니다. 15년을 제가 기다렸어요. 제이가 일어났습니다. 민호 형님이 살아계실 때도 기다렸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손녀가 나타났어요. 삼촌이 손녀를 후계자로 만들려는 게 보였고요. 그래서 신입사원을 범죄자로 만든 건가? 생존입니다, 삼촌. 생존. 제이의 눈이 차가웠습니다. 전 살아남아야 해요. 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네.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제이가 문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 검찰로 송치되면 삼촌도 어쩔 수 없어요. 제이, 안녕히 계십시오, 삼촌.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내 딸을 지키지 못했어. 눈물이 났습니다. 70년 인생에서 가장 많이 운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 송치 예정 시각은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회사에 있었습니다. 강태석과 함께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회장님, 5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알아. 뭐라도 찾아야 해. CCTV 영상을 수십 번 돌려봤습니다. 재무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이는 너무나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오전 10시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은 어렵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증거가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징역 5년은 확실합니다. 5년. 25살 젊은이가 5년을. 다시 찾아보십시오. 회장님, 전화를 끊었습니다.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그때 강태석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네, 누구십니까? 강태석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십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강태석이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인가? 방금 이재희 상무비서가 전화했습니다. 제이 비서? 네,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30분 후, 한 조용한 카페, 제2의 비서 김미선 35세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무슨 증거입니까? 김미선이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상무님 컴퓨터 파일입니다. 강태석이 노트북을 꺼내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박지은 계좌 개설 서류, PDF, 회사 자금 이체 계획, XLSX, CCTV 사각지대 분석, DOCX,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제이가 직접 만든 범행 계획서, 이걸 어떻게? 김미선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더 이상 못 보겠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상무님이 박지은 씨를 범죄자로 만드는 거 차마 못 보겠어요. 김미선이 떨었습니다. 그 아가씨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런데 5년 징역을 살게 생겼다고요. 왜 이제야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웠어요. 상무님이. 김미선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팔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 다물라고 협박했어요. 가족까지 건드린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이 이 자식? 하지만 양심이 너무 아파서 더는 못 참겠어요. 김미선이 울었습니다. 이 파일로 박지은 씨 무죄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어요. 저는 김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강태석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바로 경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먼저 제이를 만나야 해. 회장님? 직접 끝내고 싶네. 제이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제이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삼촌? 노크도 없이. 저는 USB를 책상에 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아나? 제이가 USB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서? 자네 비서가 줬네. 미선이가. 제이가 당황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다 있더군. 자네가 직접 만든 범행 계획서까지. 제이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이야, 제이. 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공포가 어려 있었습니다. 삼촌, 제발, 제발, 지은이한테도 그렇게 말했어야지. 삼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살려고 한 거예요. 살려고 남을 죽였어?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 하는 짓 보니 후계자는커녕 사람도 아니더군. 삼촌, 경찰이 곧 올 거야. 순순히 자백하게. 저는 돌아섰습니다. 삼촌, 잠깐만요. 제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제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워. 삼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저는 제이를 노려봤습니다. 7일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던 25살 아이한테 가서 용서를 빌어 문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경찰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이 들어갔습니다. 이재희 씨 업무상 횡령과 무고죄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놔줘. 제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지은이 석방 절차를 밟았습니다. 1시간 후,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지은이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정말인가요? 제가 나온 건가요? 네, 이제 괜찮습니다.
지은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밖에서 박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엄마,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야, 내 딸 지켰어. 지은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아니에요. 회장님이 아니셨으면 저는. 지은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지은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지은이가 눈물을 닦으며 저를 봤습니다. 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제 사무실로 오시겠습니까? 당신 어머니도 함께.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회장실. 세 사람이 앉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박지은 씨. 네, 회장님. 제가 당신에게 숨긴 게 있습니다. 지은이와 수진이 저를 봤습니다. 사실은 목이 메었습니다. 강태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회장님 준비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아 지은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지은이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이진수 부 이민호자. 이민호 부 박지은자. 지은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지은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의 할아버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은이가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민호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2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은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거짓말이었어. 엄마. 저는 지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5년 전 당신 어머니를 쫓아낸 게 저였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반대한 게 저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지은이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임신했다고 말하려 했을 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이 존재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알고도 정체를 숨겼습니다. 저는 지은이를 올려다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지은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요? 떨리는 목소리. 네. 저는 당신의 할아버지입니다. 지은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딸을 안았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엄마가 다 말했어야 했는데. 엄마. 셋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은이가 눈물을 닦고 저를 봤습니다. 그럼 멘토링도 다. 네. 당신 곁에 있고 싶었습니다. 횡령 사건도 저를 구하려고. 당연합니다. 제 손녀니까요. 지은이가 다시 울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지은이를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손녀를 안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지은아.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지은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품에서. 할아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이 완성되는 기분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2028년 3월 15일. 지은이의 28번째 생일입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요.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은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3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감 있는 눈빛, 당당한 자세. 생일인데 늦잠 자면 안 되지. 에이, 할아버지도. 지은이가 웃으며 제 옆에 앉았습니다. 3년 전 진실을 알고 난 후, 지은이는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할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함께 사는 것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이 됐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회사 이사회 있죠? 응. 긴장되나? 조금요. 지은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후계 구도 발표. 3년 동안 지은이는 회사에서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횡령 누명을 벗은 후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엔 소문과 시선이 힘들었죠. 하지만 지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신입사원에서 시작해 3년 만에 과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로 승진합니다. 걱정 마. 내가 잘할 거야.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니까요.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회사, 이사회 회의실, 20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제가 내년에 은퇴합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후계자를 발표합니다. 저는 지은이를 봤습니다. 지은이가 일어났습니다. 박지은 이사를 차기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지은이가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떨리지만 당당한 걸음. 감사합니다. 지은이가 인사했습니다. 3년 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치소에 갇혔었죠. 하지만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지은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것을,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박수가 다시 터졌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지은이와 저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잘했어. 떨렸어요, 진짜. 하지만 당당했어. 민호도 자랑스러워할 거야. 민호라는 이름을 말할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지은이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실까요? 그럼, 분명 보고 계실 거야. 할아버지, 응? 오늘 아버지 묘소 가요. 그래, 가자. 오후, 서울 근교 묘지, 민호의 묘 앞에 섰습니다. 지은이, 수진, 그리고 저. 3년 전부터 우리는 자주 이곳을 찾았습니다. 가족으로서, 민호야.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왔다.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고 이민호 1993년에서 2018년.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내 딸 지은이가 오늘 부회장이 됐어. 지은이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예요. 잘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랑 엄마 덕분에. 수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 딸 정말 잘 컸어요. 셋이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저는 묘비에 이마를 댔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이해해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알아. 내가 얼마나 수진이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지은이를 얼마나 기다렸을지.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가 내 딸 잘 키울게. 약속해. 지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셋의 손이 이어졌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민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고마워요.
묘지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그래, 뭐든. 할아버지는 후회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하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를 더 이해해주지 못한 것, 수진이를 쫓아낸 것. 하지만 저는 지은이를 봤습니다. 너를 만난 건 후회하지 않아. 절대로. 지은이가 웃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늦게라도 할아버지를 만난 게 정말 다행이에요. 저는 지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야, 내 딸은 정말 착하구나. 저녁, 집에서 작은 생일 파티를 열었습니다. 지은이, 수진, 강태석, 그리고 저. 케이크에 촛불 28개를 켰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지은이가 촛불을 불었습니다. 뭘 빌었어? 비밀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지은아, 선물 있어. 저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지은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열쇠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 집 열쇠야. 할아버지, 저 이미 열쇠 있잖아요. 이건 다른 집 열쇠야. 저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매매 계약서. 소유주 박지은. 할아버지, 지은이가 놀랐습니다. 이제 내 집이 필요할 때야. 독립해야지. 하지만 괜찮아. 할아버지는 여기서 내 엄마랑 살 거야. 수진이 놀라 저를 봤습니다. 3년 전부터 수진도 이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더 이상 반지하가 아닌 이 넓은 집에서 지은이는 이제 부회장이야. 당당히 혼자 살아야지. 지은이가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근데 주말엔 꼭 와. 할아버지 밥 해줘야지. 당연하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밤, 지은이와 수진이 잠든 후 저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민호 사진이 있었습니다. 20대 때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저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내 딸 잘 키웠지? 이제 부회장이야. 곧 회장이 될 거고 내가 못다한 꿈을 지은이가 이루고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내가 지은이를 세상에 남겨줘서 덕분에 아빠가 다시 살 수 있었어.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밝은 보름달. 아빠는 이제 행복해. 늦었지만 가족이 생겼어. 지은이, 수진이. 모두 소중한 가족이야.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잘 자, 아들아. 그날 밤, 저는 평생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5년 후, 2033년, 저는 78살이 됐습니다. 지은이는 33살, 진수그룹 회장이 됐습니다. 회사는 그 어느 때보다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지은이의 혁신적인 경영 덕분에 저는 완전히 은퇴했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수진이와 함께 조용히 삽니다. 가끔 지은이가 찾아옵니다. 주말마다 빠짐없이. 그리고 가끔 셋이 함께 민호 묘소를 찾습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묘 앞에 선 우리. 하지만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지은이가 누군가를 데려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 단정하고 따뜻해 보이는 사람. 할아버지, 소개할게요. 지은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제 약혼자예요. 저는 남자를 봤습니다. 남자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준혁입니다. 반갑네. 우리 지은이 잘 부탁하네. 네, 소중히 모시겠습니다. 지은이가 민호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아빠가 보시면 마음에 드실 것 같아요. 저는 민호 사진을 봤습니다. 민호야, 내 딸이 행복해. 이제 아빠는 마음 놓을 수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 마치 민호가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1년 후, 지은이의 결혼식. 저는 신부 아버지 역할을 했습니다. 민호 대신 지은이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떨려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옆에 있잖아. 식장 한쪽에 민호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야, 내 딸 시집 보낸다. 행복하게 해주마. 신랑에게 지은이를 인도했습니다. 우리 손녀 부탁하네. 네, 할아버지.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객석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았습니다. 회장님, 고마워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가요? 모든 게요. 지은이를 지켜주셔서, 가족이 돼주셔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제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식이 진행됐습니다.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에 늦은 건 없구나. 70살에 손녀를 만났고, 73살에 진실을 고백했고, 79살에 손녀를 시집 보냈다. 모두 늦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었어.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신혼부부가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식장에 남았습니다. 민호 사진 앞에, 민호야, 내 딸 잘 키웠지? 이제 아빠 역할 다 한 것 같아. 사진 속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제 편히 쉴 거야. 너도 그곳에서 편히 쉬렴. 사랑한다, 아들아. 현재,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81살입니다. 오늘 아침, 지은이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에요. 인사드려요. 저는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름이 뭐니? 지은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이민호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지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야. 아기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민호야, 내 이름이 다시 살아났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지은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손녀. 작은 민호가 제 품에서 웃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인생은 늦어도 괜찮습니다. 잘못을 바로잡을 용기만 있다면, 가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용서와 사랑만 있다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한 할아버지와 손녀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생에 늦은 건 없습니다. 용서할 용기와 사랑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까요? 세월의 소리,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